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도 정지우 위원이 시장을 움직인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상한가 종목이 나왔고요. 시총 1위의 급등을 누구보다 먼저 예상하면서 역시 정지우 위원의 해안이 돋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무반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대 지수 보시다시피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기존 관측보다 높은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는데요. 나스닥만 소폭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무려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돌파하면서 이번 주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장중에 3,200선 넘어섰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매도로 숨고르기 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의 상승이 더 컸던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장은 800선 아래에서 끝났는데 어제는 1년 만에 820선을 회복해냈네요. 네,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잠시 주춤하면서 종목들 좀 쉬어가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한 주부터 짚어볼 텐데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삼성전자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상반기는 하이닉스 봐야 되고 하반기 삼성전자 봐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 주셨는데 바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MTN의 원탑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찢었다 이렇게 느꼈는데 정리 좀 해주실까요? 상반기도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하반기는 삼성전자인데 이제 M10W는 상반기에도 공명정주 김은성 앵커님, 하반기에도 공명정주 김은성 앵커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중요한 건 가장 이제 바닥을 찾는 건데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바닥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좀 바닥권이었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자꾸 좋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10나노 6세대 디램 수율 안정화. 그리고 이제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이러니까 뭐 자사주 매입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사주 매입이 늦어도 10월 초반 때까지는 끝날 것 같고요. 빠르면 9월 달 때까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정 회장님의 무죄 판결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임시 주총이라도 열어서 빨리 등기이사 복귀가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 쪽도. 지금 평택 공장 P4, P5 공사 재개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 디램으로 지금 국내는 돌리고 있거든요. 이 HBM 쪽으로. 그렇다라는 건 이제 HBM 수율이 이제 HBM4 하반기 4도 나오죠.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HBM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고 미국 테일러시 공장이 이제 연내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테일러시 쪽에 이 인력들을 이게 단순 그냥 이제 뭐 인력을 지금 붙이는 게 아니고 그 각각 분야 전문 공정 뭐 수율 쪽에 양산 전문가들을 지금 본사에서 이제 다시 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미국의 지금 테일러시 쪽은 3나노 뭐 4나노 이쪽이 아니고 2나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첨단 칩. 그러니까 사실상 테슬라 쪽이라든지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쪽의 이 비메모리 이 칩들을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해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좀 뭔가 안정이 되면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갤럭시 Z 플릭 7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제 설계까지 잘 되고 있구나. 그럼 파운드리, 메모리, 뭐 이게 지금 다 삼박자가 맞아 이제 돌아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꼭 바닥에 있을 때는 호재가 나오더라고요. 꼭대기에 있을 때는 악재 나오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믿고 볼 만한 이제 위치가 아닌가. 720에서는 이제 막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위로 좀 잡히고 있다. 이제 20개월 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급등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징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9만 전자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알령의 이제 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들,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하반기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약간 수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수 소비 확대, 요게 지금 이제 방점을 이제 둘 것 같아요, 정책이. 그런 만큼 역시 이제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 중에서 제가 이번 주 평일날 설명드렸던 청당 글로벌이 있거든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청당 글로벌. 예사롭지 않아요. 2022년도 때 제가 실리콘트 2,000원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강추해드렸거든요. 그게 6만 원까지 이제 올랐잖아요. 30배 올랐는데 이 청당 글로벌이 비슷한 패턴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 예사롭지 않다. 그래 콜마홀딩스 작년도에 제가 강추해드리고 싶으면 일단 100% 이상은 좀 올라왔죠. 그런 만큼 이제 화장품주들도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에이블, CNC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자사주 매입 들어왔고 그리고 또 실적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리튬 가격 이제 급등과 함께 배터리주들이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제가 지난주 주식 싹쓸이 투자 전략이 뭐였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주일 전에 반도체 배터리를 주목하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날아갔고 그리고 이 배터리 쪽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죠. 이제 막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서 유한양행이 좀 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국전약품이 이번 주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제약 바이오 또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제 임상을 2상을 뭐 끝내고 3상을 끝낼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계약을 하고 3상을 끝내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상용화를 이제 매출이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유한양행이나 국전약품 뭐 이런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신 이제 유한양행은 지금 바닥권을 지났죠. 예전에 5만 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10억, 20억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뭐 자사주 매입 공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포들이 들어올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동구바이오제약 쪽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3,000원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0원대 중반대가 바닥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점이죠.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제가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엄청난 또 명언으로 또 죽기 전에 좀 명언으로 이제 더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나노텍은 제가 2022년도 8월 달이에요. 그때 당시 6,000원대예요. 대표회사가 5억 매수세에 들어왔었죠. 자사주 매입 50억 가까이 들어왔었고요. 그때 제가 강추해드렸었죠. 그게 3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그죠? 66에 36, 36,000원. 6배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거의 강원에너지도 6배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배터리주들도 이게 단순 뭐 중국 쪽에 뭐 감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타지 않는 배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당하기 때문에 역시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불타지 않는 배터리 나온다. 그럼 저도 좀 이제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상당히 대기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배터리주들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쪽 바닥을 찾는 건데 삼성전자와 배터리 쪽이 바닥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업종군들도 잘 보시면서 기회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저랑 같이 방송하시면 좋겠네요. 주식은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쪽을 집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제가 자꾸 20년도, 2023년도 때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어게인 2020, 어게인 2023 다시 반도체 배터리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2020년도 때에도 이제 코로나 터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엔비디아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2023년도 때였어요. 제가 1월 2일 날 해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드라마가 꽂혔었어요. 그때 송중기 씨가 빙의가 돼서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단 하나의 주식을 보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아마 녹화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2023년도 1월 그리고 2022년도 연말이었어요.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10배 가까이 가는 기염을 통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지금 그때 당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삼성전자에 좀 이제 시점이 오지 않았나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잠깐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어게인 2020년도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2020년도 때 코로나 터졌죠. 예. 그러면서 위기가 터지고 나서 딱 종고점을 뚫었어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20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해서 2021년도 하반기까지 갔죠. 미국 대선 이후까지 쭉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년 반년 동안 갔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나스닥이. 예, 그죠? 종고점도 이제 뚫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말도 못하게 2배 이상 그때 코로나 때보다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식적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하반기 금리 인하 준비하고 있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종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 제2의 2020년도 때가 또 오지 않을까. 미국이 내년도 하반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대선 전까지 그때도 미국 대선 전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 잠깐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아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년 하반기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세 협상이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뭐 때린다, 뭐 의약품 때리고 있다, 뭐 자동차도 때린다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할 저는 너무 이렇게 우려감을 이제 국민들이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급할수록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를 딱 보시게 되면 중국 급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AI 반도체 얻어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여유 있게 좀 협상을 하면서 결국엔 타결을 지을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 쪽도 20% 때리죠. 원래 10%로 이제 관세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본 관세가 10%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협상을 했는데도 20% 이제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싸게 한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리 깎아도 트럼프는 한 1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5%니까 우리나라가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10%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꾸 우리나라 돈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게 내어준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막 일말로 뭐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굽신굽신 거리면 더 뜯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짱 있게 나가면 오히려 이것 봐라 그러면서 덜 뜯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좀 어느 정도 배짱을 갖고 차분하게 하면 우리나라는 관세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 왜냐면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도움도 받아야 되고 원전 도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면 우리나라한테 많이 뜯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은 결국에는 잘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차분히 좀 8월달, 9월달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엔비디아 저점에서 추천하시는 걸 듣고 채팅창에 실비애님이 그걸 봤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움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대신 지금 새로운 기회,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하단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는 02786-1022, 1023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항상 주식은 이제 바닥을 찾는 거다.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그러니까 수급을 갖고 바닥을 찾아낸다. 이게 바로 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의 정석이 아닐까. 예. 제가 수학의 정석이 있잖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다 이제 수학의 정석 보고 다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치렀을 텐데 이 주식의 정석은 이 수급을 갖고 바닥을 찾아내는 거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분들이 자꾸 뭐 기사만 보고 그리고 뭐 혹은 차트만 보고 뭐 재료만 보고 테마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수학의 정석을 안 보고 주식의 정석을 안 보고 이게 시험을 치르려고 하니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분명히 이제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게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게인 2023년도 배터리, 리튬 수혜주들을 이제 일단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고 분석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원에너지가 있죠. 예. 강원에너지 제가 2022년도 하반기 때 여기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팍 하고 한번 터졌어요. 수산화 리튬을 국내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수산화 리튬 쪽의 재료로 그때 당시 쭉 올라가고 작년도부터 공장을 증설했어요. 이제 완공이 되고 수산화 리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수백억씩. 이제 2천억대까지 올라왔어요. 몇백억이었다가 매출이 한 2, 3년 만에 2천억대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또 이제 리튬 가격 하락과 함께 내려오다가 밑에서 딱 터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지금 포착이 된 게 아니죠. 예. 10,000원대 포착이 됐던 거죠. 예. 만 원이야. 예. 그래서 지금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신무기를 두 가지 더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산화 리튬 말고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차세대 SMR 프로젝트에 설비를 지금 연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예. 거기에 연구자석 같은 경우 히토류죠. 연구자석을 국내 최대 공장 1,000억 들여서 내년도 공장을 완공한다. 요즘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 무기로 미국을 많이 협박하죠. 먹혔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미국은 지금 히토류 하나 갖고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보면 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AI 반도 칩을 다 이제 풀어주고 우리나라는 신무기가 몇 개 있을까요?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히토류 말고도 중국은 히토류, 우리나라는 원전. 중국은 설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어주기 혼자 짓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도체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 해외 쪽에 이제 공장이 있지 아직 미국에 대규모 공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HBM 그리고 배터리 중국 거 배터리 안 쓸 거면 우리나라 말고는 배터리 쓸 게 없잖아요. 요즘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CATL 거를 지금 이제 안 쓰고 LG엔솔 거를 이제 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가 앞으로 주요 또 산업이 될지 몰라요.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IRA법 세금 감면부터 시작해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예정이다 이제 얘기가 나왔죠. 산자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부터 대표이사가 10,000원대 그리고 5,000원대에서 2억 5천만 원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이렇게 바닥 탈출 시도할 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 이제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형성이 돼서 밀집 국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락기 주수에서 움직이다가 딱 하나 나올 때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딱 하나 나올 때, 여기처럼 딱 하나 나올 때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팍 터질 때도 있고 바로 터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일단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하나 나오죠. 쭉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쭉 이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이제 전환되는데 뭐야 이제 봉이 딱 붙었네. 찰싹 붙어버렸네요. 사이좋게 이제 조금 이제 차트가 딱딱 붙었습니다. 그죠? 붙으면 좋아요.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눈에 가까워지면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가족들도 그렇고 떨어져 있지 않는 게 좋아요. 뭐 기러기 아빠. 아, 왜 그 소중한 가족인데 왜 떨어져 있나요? 예. 돈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 붙어서. 예. 지금 이 차트도 밀집국면 이제 붙어서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이제 시작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에코프로도 재료가 많죠. 제가 지난주 강조해드렸던 기업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수산화 리튬 쪽에 공급 계약을 했다. 예, 그리고 SK오는 쪽에 배터리 양극재 공급하는 기업이 누구죠? 에코프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또 유일하게 유럽에 공장을 갖고 있다. 요즘에 이제 SK온 배터리가 지금 이 현대차 쪽에 배터리 공급하기 바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을 됐죠. 다시 일단 지금 터닝하려고 일단 스타트하려고 폼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딱 한다. 그러면 이제 주목을 해야죠. 스타트를 한다라는 건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하나 나온다. 아까 강원에너지는 이미 스타트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40%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파라볼릭이 여기서부터 상승 기조 전환되고 그때 당시 2022년도 7월 26일 제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왜? 그때 대표이사 매수 들어오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갔나요? 예. 대표이사님은 안 팔았죠. 예. 자사주도 처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드디어 스타트를 했네요. 스타트. 위에서부터 이제 계속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전환되다가 밀집 국면에서 딱 전환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왜 때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까요? 차트가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공장이 준공되고 완공됐을 때를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수산화 리튬 출하량이 동종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거든요. 캐나다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이쪽에 현지에서 공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제 2, 3년 뒤에 매출 1조 원에 도전하겠다. 자회사로만. IT 필름 쪽에 지금 이제 소재 쪽에 매출 나오는 거 말고요.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의 매출로만 2, 3년 뒤에 1조를 도전해 보겠다. 이런 이제 엄청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 준공됐어. 이제 수산화 리튬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어. 리튬 가격이 뛰기 시작하네. 이제 밑에서부터 터닝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 실적이 작년 4분기, 1분기부터 급증하고 있구나. 이제 좀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도 이제 밑에서 일단 스타트는 끊었다. 또 리튬 관련주 내서 꽂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부실주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리튬 관련주 내에서도 뭐 EV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부실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재무 상태 탄탄하면서 역시 수급도 대표이사가 수급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은 마친 것 같은데 리튬,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을 많이 짓는데 정반도라는 별명이 있죠. 이제 정리튬으로 또 이제 또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정리튬, 정반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뭐 지수 대폭락 이런 것들은 저는 일단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트럼프가 협박하면서 관세 때문에 출렁거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무기를 엄청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달복달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언론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여론들이 미국과의 대적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지 정부들 위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떵떵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한테 뜯어내지 말아라. 너무 많이 뜯어내지 말아라.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도와가자. 그럼 아마 협상 먹히지 않을까요? 이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늦어도 9월 달 이전까지는 아마 관세 협상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주식은 금리로 가는 거거든요. 저금리 기조 속에서는 간다.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를 미국이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미국도 비공식적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 추경까지 하죠. 이 소비 관련주까지도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 하반기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는 열심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줄기가 바뀌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이네요. 종목명은 이루온, 매수가는 2,000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보니까 1,668원에 거래를 마감했네요. 차트 보니까 지난달에는 매수가 위에 있다가 좀 쉬어가면서 지금 1,6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안 실려서 네. 보유자분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주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20억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사주 매입을 다 못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마다 한 2, 3년에 걸쳐서 이제 상무라든지 이사라든지 장내 매수세가 2,000원대에서부터 해서 1,700원대, 1,500원대까지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원전 쪽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개발을 이제 끝냈죠. 그래서 체코 원전에도 들어갈 예정이죠. 예, 세계 최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무이사의 장내 매수,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이 20억. 근데 얼마 전부터 유일하게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사주 매입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좀 들어올 거예요. 한 10억 가까이 들어왔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10억 정도 더 들어오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1,500원대에서부터 해서 이 2,000원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면 갈까요? 못 갈까요? 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720원 이제 돌파 시도했죠. 예, 돌파하다가 지금 이제 쭉 눌러놓고 이제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없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자사주 매입이 지금 2025년도 7월 14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4일 계속 3만 주 계속 3만 주 들어오죠. 1,700원 3만 주 이게 3만 주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최대주가 지금 계속 사고 있구나. 예,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1,700원대에서 사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회사에서 막 지금 3만 주 계속 사면서 이제 20억 이제 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추격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저가 매수기를 계속 노려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MACD가 이제 서서히 계속 음전화 축소되고 있죠. 이제 장기 바닥 20개월 평선 지난달 돌파. 이제 안착하라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최대주가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역시 앞으로 지금 1,800원, 1,600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2,000원 이상까지 돌파에 초점 맞추면 되겠구나. 60개월 평선 이제 뚫어버리면 예전에 한번 7,000원대까지 갔던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5G 장비뿐만이 아니고 원전 쪽에 세계 최초 무선 통신 시스템까지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반등을 좀 강하게 앞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제 5G 원전 쪽 이제 같이 재료가 엮였기 때문에 역시 이로는 또 이제 화웨이랑 비등비등한 또 장비도 예전에 5G 장비도 개발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요. KT 쪽이랑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쪽의 재료도 있는 만큼 지금은 뭐 당연히 홀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끌고 가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예. 감사하고요. 어떤 예. 종목 고민이세요? 카카오뱅크 네, 35,200원에 30%. 35,200원이요? 예, 네, 200원에 비중 30%. 예. 네, 오래 보유하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올해 좀 했어요. 한 달 정도 말 올라갈 때 샀어요. 최근에 좀 올랐을 때 사셨나 봐요. 예. 어제 보니까 3만 원도 어제 좀 깨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안 그러면 정리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홀딩 하실지 아니면 끌고 가실지 고민이시라고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감사합니다. 아시면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카카오뱅크는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이제 이게 즉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공시를 지금 찾아보려고 막 하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예전에 한 100억인가 200억인가 분명히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작년도였나 재작년도였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분명히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구나. 바닥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올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2025년도 6월 달에. 그런데 이제 급등을 하니까 투자자분이 이제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갖고 일단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잘못된 부분인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짚어드릴게요. 주식은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밀집 국면 720원 돌파. 그 언제였죠? 2025년도 5월 달이었어요. 24,000원, 25,000원. 아, 이제 밀집 국면에서 딱 뜰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때 썼어야 돼요. 주식은 바닥에서 밀집 국면 첫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잡아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아닌 말로 물려도 바닥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 기간 조정 받고 또 급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이제 실패를 해요. 아마 그날 사셨을 것 같아요. 6월 24일. 혹시 6월 24일 하시는 거 맞죠? 이게 심리가, 사람의 심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제 상한가분까지 가는 이제 날아갈 것 같은데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음선 맞고 딱 대음선 맞고 울선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단기 조정.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오면 원래 35,000원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럼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설사 더 이상 날아갈 것 같다 하더라도 원래는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25,000원대 샀으면 지금도 보유를 해도 수익이잖아요. 하지만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원래 그 부분에선 매도 기회를 딱 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단 관망을 해야 돼요.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지받을 때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매매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올랐으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720선 부근은 저 밑에 25,000원, 24,000원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던 요인이 더 갈 것 같을 때 샀다는 거, 되돌림 반등 나올 때 팔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721선 부근 밀집 국면에서 사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해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만약에 매수하려고 했으면 원래 작년도에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작년도에 자사주 매입이 아마 100억, 200억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주식은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에서 원래 하는 게, 그 이하에서 하는 게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물려도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근데 자사주 매입을 완전 꼭대기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서 할 때가 있고, 꼭대기에서 할 때는 믿지 마시고, 바닥에서 막 바닥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한다. 그런 기업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론 같은 경우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어디서 하죠? 자사주 매입을? 바닥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좋은 거고 카카오뱅크는 대신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중장기는 밀집 국면에서 MACD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는 인터넷 은행이 대세가 될지 모르거든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이제 활성화되면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추격 매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카카오 그룹이 죽을 기업은 아닌 것 같고 다시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근이 28,000원대니까 28,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보유를 좀 하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일단 본전 부근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8,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또 본전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 내가 한전, 네, 가스보시오. 한전 KPS요. 한전 KPS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7,34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80% 정도 돼요. 비중 굉장히 많으시네요. 57,340원에 비중 80%. 네, 지금 주가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 많으면 제가 자세히 더 분석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봐요. 제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대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사주 매입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다트전자 공시 같은 경우 안 보시죠? 아니, 몰라요, 나.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배우지 않고 원래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아니고 원래는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런데 초보자가 자격증도 없이 아니면 아예 배우지도 않고 그냥 운전대를 잡았을 땐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운전대 자격증이 있어도 진짜 돌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땐 베테랑 운전자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 공시도 한 번을 확인하지 않고서 주식을 매매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아닌 말로 여기서 뭐 대표사가 잔뜩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바닥권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싹스리 기법대로 하면 721선 밀집 국면 언제 매수해야 되죠? 43,000원대에서 매수해야 돼요. 이 빨간색 라인선에. 예, 장기 이평선. 이거를 설정을 해두셔야 되거든요. 차트를 안 보신 거예요.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매수하신 거예요. 57,000원.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아까도 그러셨죠? 어떤 분이. 예, 그래서 주식은 더 갈 것 같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721선 부근 밀집 국면에 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이지만 보유를 하다가 십자선 전환 신호는 나온 것 같아요. 지지권이 49,000원대로 보시면 되고 65,000원대는 단기 저항권으로 보여지거든요. 단기 중기. 65,000원대는 좀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니까 EPS를 보면 3,000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 대비는 이런 우량주는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신 한국전력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요즘에 국민연금이 지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전은 49,000원, 65,000원 저항권 참고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하단으로는 49,000원, 위로는 65,000원 이 지지선 잘 체크해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포착주 삼성전자 볼게요. 시총 1위 종목을 자신 있게 추천하시더니 역시나 말씀하시자마자 이번 주에 8%나 급등 나왔습니다. 예, 삼성전자 제가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삼성전자가 721선 이제 뚫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오늘 721선 밀집 국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꼭대기인가요? 예. 이제 밀집 국면 720선 이제 돌파했네요.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파라볼릭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하락 기조 속에서 매수할까요? 네. 이렇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 2023년도 때랑 똑같잖아요. 차트 위치가 이제 밑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런데 메인들이 잔뜩 들어오죠. 그때는 뭐 3나노, 2나노 확보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3나노 지금 갤럭시 Z 플립 7 이제 갤럭시 Z 플립 7에 탑재됐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 2나노 이제 공장 준공 이제 완공 임박돼 있잖아요. 이제 뭐 기술자들, 양산 기술자들부터 포함해서 다 테일러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본사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는 본사에서 안 보냈잖아요. 본사에서 철수했잖아요. 지금은 자사주매입 막바지권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자사주매입 10조 원 안 들어왔잖아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죠.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강홀딩 구만전자까지 바라보신다고 말씀 아까도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AD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진입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 오르면서 24.7%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좀 조정이 깊었네요, 위원님. 괜찮을까요? 예, 이 삼성전자랑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2나노, 3나노 독보적 수혜주. 삼성전자 ARM과 3D 패키징 칩넷 기술 공동 개발 완료. 그런데 삼성전자랑 방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있네요. 아직 주가 밀집 국면 720선 돌파, 아직 꼭대기 아니죠. 월봉상 이제 막 20개월 평선 돌파 직전 상태 있잖아요.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나오죠. 상단 추세는 5만 원대가 있고요. 역시 월봉도 똑같네요. 삼성전자보다도 원래 이제 스타트를 좀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2나노를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수주했다. 그러면 대용호재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이 저가 매수 기회를 지금도 19,700원대가 자사주 매입이 20억 들어온 단가이기 때문에 아직 꼭대기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 달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에너지도 짚어볼게요. 이 종목도 지난주 월요일 추천주였고요. 상승률이 무려 52% 가까이 됩니다. 어제도 장중에 15%나 슈팅이 나왔네요. 예,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뭐 50%, 100%간 것들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제 일단 스테이블코인은 접어두고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7월 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위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강원에너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기법강좌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720원 돌파가 임박돼 있네요. 차트 꼭대기 아니죠. 예.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막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고요. 20개월 평선 뚫으려고 그러죠? 뚫었죠. 예. 세 가지 올해 모멘텀이 있죠. 아마 앞으로 또 저 4만 원대까지 갈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상승 위쪽으로 열어두고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코스텍시스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 수요일에 상한가를 찍으면서 상승률 무려 3자릿수 돌파했습니다. 목금 이틀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이 종목 그냥 차트를 안 볼게요, 이제. 왜냐하면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죠. 예, 정부에서 유형자산, 정부가 아니고 코스닥시스에서 본사에서 유형자산을 이제 앞으로 양수한다. 앞으로 대량 양산을 위해서 건물을 취득한다.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끝났잖아요. 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계약 체결했죠. 온세미컨덕터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LG마그나 현대모비스, 쌍캔부터 시작해서 ST 일렉트로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첫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6천원대 설명드렸죠. 뭐 광물등 전략이 필요하죠. 이제 대규모 증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와, 이번 주 상한가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세아메카닉스까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입 당일에 16% 급등했던 종목인데 수요일부터 또 반등이 다시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20% 가까이 올랐네요, 위원님. 예, 지금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자사주 맵이 끝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잠시 후 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34% 올랐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다시 만나볼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새로운 종목 5개 하나씩 공개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솔브레인 홀딩스 좀 믿고 볼 만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자회사 솔브레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브레인을 확인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고 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왜? 솔브레인이 미국 텔러시 쪽에 8천억을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HBM이 들어가는 슬러리를 단독적으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전구체라든지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이 지금 이 솔브레인 홀딩스 모회사 200억 그리고 솔브레인 자회사 자사주 매입 150억 이렇게 대규모 지금 자사주를 사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가 잘못될 수 있을까? 예. 잘 되고 있다는 이제 징후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요. 그걸 2차 전지 소재 전액 사업을 글로벌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일단 뭐 믿고 볼 만한 좀 완벽에 가까운 기업이 아닐까. 밀집 국면에서 이제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 임박돼 있습니다. 저가 매수만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이 종목은 이제 세아 메카닉스를 드디어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사주 맵이 이제 끝나간다. 예, 상승 징후잖아요, 이제. 예, 지난주부터 이제 21선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죠. 21선 돌파,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이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사도 장내 매수가 지금 최근 들어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높다. 앞으로 ESS 배터리 부품, 그리고 로봇 모듈 부품, 거기에 글로벌 이제 전장 부품, 모듈 부품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방산 M&A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시총 10배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이 종목도 이미 증설을 다 해놨습니다. 자동화 설비도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이제 신부, 신랑만 얻으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이제 뭐 아파트 사놓고 뭐 다 준비는 돼 있으니까 이제 재료만 나오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만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미 이 종목으로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다음 주도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볼까요, 위원님? 예, KNR 시스템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KNR 시스템이 제가 1월 2일 날 어떤 종목을 설명드렸을까요? 예.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설명드렸거든요. 올해 가장 크게 올라갈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로보티지였어요. 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를 제가 1월 2일 날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들어 이제 날아가죠. 오픈 AI 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 와, 대홍지 나왔죠? 근데 지금 사기는 좀 어렵죠? KNR 시스템이 유일하게 좀 하나 남은 게 아닌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로봇 태권 부위도 조성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로봇에 사람이 탑재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유한 로봇 핵심 부품들을 전체 전량 양산을 국내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원전 해체 로봇도 드디어 이제 고리 원전 1호기 이제 공급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많은데 이제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급증할 걸로 전망되다 보니까 이 기업 저는 제2의 로보티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기업으로 이번 주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KNR 시스템 제2의 로보티지가 되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공개할 시간이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지금 네 번째 제가 다섯 번째 설명드리는 종목은 네. 원래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둘 다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둘까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둘까 생각을 하다가 이 종목은 제가 평일날 이미 설명드리고 상한가 쳤던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번째로 바꿨는데 청담 글로벌이죠. 예, 청담 글로벌 제가 자꾸 실리콘투를 떠올리게 하는 게 실리콘투도 최대주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5주, 6주였나요? 어마어마하게 지분 늘려놨거든요. 청담 글로벌은 종합선물 세트죠. 예,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근데 종합선물 세트는 대표이사 18억 매수, 부사장 5억 매수, 친인척 110억, 50억 매수, 자사주 매입 50억 매수, 12투자 200억을 리픽싱 조항 없이 이자율 0%로 200억을 투자 들어왔다. 어디? 12,000원대에서. 와, 그리고 또 200억을 최대주가 갖고 올 수 있게끔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투자를 한 건데 그냥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청담 글로벌은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 내에서 푸드, 패션, 화장품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 바이오 비주 지금 영업이익률 굉장히 이익률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30%, ROE 30%.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체 화장품 브랜드부터 해서 이제 공장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소비 관련주 내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아마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 매수 단가 8,8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꼭대기 아니거든요.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제2의 한번 실리콘2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호재 만발 종합 선물 세트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청담 글로벌이었고요. 다음 주 저가 매수 잘 포착해 보세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이 기업 미래 나노텍이죠. 예. 앞으로 리튬 관련주 내에서 저는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리튬 관련주 내에서 또 부실주들이 많이 있는데 중소형주 내에서 뭐 대형주 말고 예, 그런데 이 기업은 중소형주 내에서도 좀 회사가 우량해요. 부채비율도 100% 이하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 리튬 공장이 연내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공장이 준공이 돼. 그럼 누구한테 공급할 건데? 예. 현재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 이런 기업들의 지금 이제 업체들을 거래를 이제 양산하는 즉시 이제 공급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동종업계에서 지금 수산화 리튬이 출하량이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최고라고 수산화 리튬 중에서 최고라고. 그런데 해외 쪽에 공장을 증설해놨는데 자회사 이제 미래첨단 소재가 앞으로 2, 3년 뒤에 매출 1조 내에 도전한다. 모회사 지금 미래나노텍이 IT 필름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지면 매출을 지금 6천억대 나오는데 1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차라리 이런 기업들이 IT도 동종업계에서 1위인데 수산화 리튬도 1위다. IT와 배터리가 1위를 한다? 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잖아요.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이 기업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또 모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에코프로도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 갔는데 잘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리팀이 되겠다고 하시더니 미래나노텍 오늘 마지막 포착주이셨습니다. 정래나노텍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아쉬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위원님? 예,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노란 통 나가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일단 꺼내세요.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일단 찍으시고 M10W 4년 연속 대상, 1분기 대상, 지금 올해도 상반기 베스트.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전체 1등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앞으로 하반기 때도 해가지고 역시 또 5년 연속 대상에 도전해 보겠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도 때처럼 물줄기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급등 직전에 포착을 해주셨고 코스닥시스가 수요일에 상한가를 찍었고요. 강원에너지는 2주 동안에 52%나 상승을 했습니다. 상 받으신 거 나열하려면 이제 저도 입 아파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타공인, MTN 원탑, 정지우, 또 주식의 정석, 정지우 위원과 오늘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은 잠시 조금 쉬었다가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소통 창구도 활용해 보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